근데 이걸 보시는 일반 투자자분들 혼자서 퇴근한 다음에 주말에만 주식을 보시는데 주식 개수 몇 개? 아무거나 사는 거예요. 근데 파는 것만 좀 잘하면 나는 완벽한 투자자가 될 것 같은데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럼 아무리 저금리라도 1% 예금하세요. 그쵸? 1%라도 주잖아요. 안정적으로. 나는 주식을 언제 살진 알겠어. 무슨 주식을 사야 될진 알겠어. 근데 파는 것만 좀 잘하면 나는 완벽한 투자자가 될 것 같은데 완전 거짓말입니다. 사는 거는 쉬운데 파는 건 어렵다. 그게 왜 말이 나오냐면요. 샀는데요.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팔아버리거나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 주식은 파는 시점을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올랐을 경우입니다. 아주 운 좋게. 아무거나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 보여서, 이름이 좋아서, 친구가 추천해서 샀으니까 이미 샀는데 사는 방법을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운 좋게 오른 경우 이제 파는 게 어렵죠. 어차피 사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파는 것도 모른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전문 투자자들 그리고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살 때 파는 가격을 정해서 사요.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가 뭐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10,000원보다 쌀 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000원보다 비쌀 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편의점 가서 뭔가 장을 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두부를 사러 갑니다. 근데 두부가 1,000원짜리가 있고 900원짜리가 있고 뭐 유기농이 있고 아닌 게 있고 막 고민이 돼요. 생각하겠죠. 그 중에 1,000원짜리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갔더니 똑같이 두부를 사러 갔는데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살까요? 그래 뭐 나 부자니까 10,000원짜리 살 수도 있어 하는 구독자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똑같은 두부인데 100만 원이 한 모가. 그럼 아마 대부분 안 사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화를 구매할 때 이미 그 가치에 대해서 대략 짐작을 하고 그 가치보다 낮을 때는 많이 사고 그 가치보다 높이 가격이 형성돼 있을 때는 안 사거나 적게 사죠. 근데 주식은 반대로 해요. 떨어지면은 무서워서 안 사고요.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해서 따라잡고 더 많이 사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것은 기업의 가치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가서 두부 한 모의 가치는 내가 그래도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매도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주식을 살 때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다라고 계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 시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매수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될, 아직 주식하면 안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이 2021년 8월이죠. 어저께 다 판 주식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다 판 주식이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어제 팔고 나서 복귀를 해봤어요. 딱 1년 동안 130% 정도 올랐어요. 2배가 넘게 올랐죠. 이게 어떻게 찾은 거냐? 저는 너무너무 쉽게 찾았어요. 왜냐면 이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작년 7월 24일 날 샀더라고요.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뭔가 주식을 사고 싶은데 저는 이 웨인 그레츠키라고 캐나다의 이 아이스하키 선수 있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도 좋아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퍽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 퍽이 앞으로 갈 곳으로 달려간다.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지금 오른 거, 인기 있는 거, 나만 안 갖고 있으면 불안한 것 같은 거에 투자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반대로 투자해요. 근데 작년에 큰 화두는 코로나였고 코로나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과거와는 다른 생활 양태를 보일 것으로 모두가 생각했어요.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코로나니까 공연도 못해, 방송도 잘 못할 거야 라고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팬덤이라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 팬덤이라는 사람들은 우리 오빠들, 우리 언니들, 우리 누나들이 돈 못 버는 거를 못 봐요. 가장 많이 벌어야 돼, 우리 오빠들이. 근데 내가 콘서트 가서 20만 원을 결제했어야 되잖아요, 매년. 근데 콘서트가 올해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그냥 콘서트 못 여니까 주가 떨어져야 돼, 기업 가치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 팬들은 내가 어차피 20만 원 쓰려고 했었지 이거 음반 써야 되겠다. 음반을 한 장만 사는 게 아니라 20장, 30장 사는 거예요.
콘서트의 매출보다는 음반 음원의 매출이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주가는 떨어져 있는데 이익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 된 거죠. 이때는 주식을 사는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나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음반 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온라인 콘서트라는 것도 생겨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빠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저는 이때 주식을 팔았습니다. 생각만 해가지고 투자를 하진 않고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지만 그 생각대로 이 회사가 움직일지, 그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 지금 이른바 저평가 영역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려면 아주 많은 분석 시간이 걸려요. 이 분야만 들어가면 이제 골치 아프고 머리 지끈지끈하니까 그냥 결국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야도 조금만 공부하면 가능하거든요. 물론 일반적인 재무회계 지식은 쌓아야 돼요. 그래서 회계에 관련된 주식책을 몇 권을 읽어보신 다음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가수들이 앨범을 몇 장을 내는데 그 몇 장의 앨범들이 얼마가 팔릴지를 알아야 많이 팔리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이 팔린 게 주가 대비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비교할 수 있을 거잖아요. 애초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은 한 5천억 정도였고요. 지금은 하이브가 된 당시에 방탄소년단을 갖고 있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은 거의 10조 원이었어요. 10배 이상,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방탄소년단이 앨범을 팔건 아니면 보아와 강타와 동방신기와 NCT가 팔건 몇 장 팔린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방탄소년단이 파는 앨범 수하고 SM 엔터테인먼트 전체 가수들이 파는 앨범 수는 같았던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10배, 20배나 차이 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그럼 두 번째, 이걸 엑셀에 두드리는 걸 하겠는데 얘네들이 앨범을 어떻게 판매했을까? 몇 장 팔았을까? 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아이디어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가온 차트라고 팬들은 많이 아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매주 들어가서 앨범을 다 셉니다. 일반 주식 투자자, 여의도 아재들은 그렇게 잘 안 하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있대, 뭐 에스파가 데뷔를 했대, 그러고 나서 실제로 회사가 오픈하고 뉴스거리가 되기 전까지는 잘 모른 채로 지나갑니다. 근데 뉴스거리가 되고 회사가 오픈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아는 정보가 돼버리죠. 그때는 주식 투자자로서 실패한 정보 또는 성공하기 확률이 낮은 정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요, 내 하나의 계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한두 종목, 스타 종목이 결정을 해요. 한두 종목이 막 많이 오르면 내 계좌도 오르는 거고, 한두 종목이 막 반토막 나고 망해버리면 내 계좌가 안 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보통 고만고만해요. 그럼 다시 그 한 종목으로 다시 시야를 좁혀볼게요. 그 대박 종목 하나가 내 계좌를 만들어주는데, 그 대박 종목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를까요? 아니면 이렇게 오를까요? 후자입니다. 평생 안 오를 것 같아. 내가 팔고 난 다음에만 올라요, 주식은. 실제로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식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중에서 단 8%만이, 그 보유 기간의 8% 동안 주식 상승률의 92%가 나온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어요. 근데 내가 92 동안 갖고 있다가 8을 못 견디면 억울한 일이고, 근데 92라는 게 상당히 많은 비중이니까 대부분 투자자가 억울한 경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통계적으로. 그 8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면. 기다리는 사람은 주식시장에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죽어라 기다려요, 본전될 때까지.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어차피 손실 났다가 본전되면 팔아버릴 거잖아요. 그럼 0%고 기분은 나쁘고 시간은 걸려. 그럼 아무리 저금리라도 1% 예금하세요. 그쵸? 1%라도 주잖아요, 안정적으로. 나머지 한 부류는 너무너무 잘 아는 부류.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이 기업 가치가 어떻다, 이 가수가 앨범 이만큼 팔아낼 것이고 SM 엔터테인먼트에 이만큼의 이익을 기여할 것이라고 아는 사람은 주가랑 상관없이 플레이할 수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너무 좋은 거고 더 많이 사면 되니까,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많이 올라가면 팔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많이 알아야 되겠죠. 제가 아까 SM 엔터테인먼트의 음반 매출만 분석하는데 매주 가온 차트 들어가서 숫자 센다고 그랬잖아요. 인터넷 모바일 산업을 분석한다고 해보세요. 그 방법이 통할 수가 없죠.
아예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건 품이 많이 들어갈수록 사실은 수익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8시간 최소한 주식만 보고 사는 사람인데 한 사람당 서너 개 이상의 종목을 관리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운용본부의 매니저, 펀드 매니저가 5명인데 이 5명이서 국내 10개, 해외 10개에서 총 20개, 그러니까 평균 4개씩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시는 일반 투자자분들 혼자서 퇴근한 다음에 또는 주말에만 주식을 보시는데 주식 개수 몇 개? 보통 주식을 수집하시죠. 쭉 모아가지고 본전된 거 팔고 마이너스 난 거 기다리고 플러스 난 거 팔아가지고 술 먹고 결국에는 돈 마이너스밖에 안 남죠. 그렇게 할 바에는 주식하는 방법을 확실히 안 다음에 투자자로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부자들은 이 개인 투자자랑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기대 수익률이 달라요. 제가 일반 투자자들한테 물어봐요. 주식 하십니까? 주식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십니까? 라고 하면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를 말씀하세요. 기간은요, 한 6개월에서 1년. 이 세상에서 가장 주식으로 부자가 됐다는 워런 버핏의 수익률은요, 레버리지를 포함해서 20% 언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칭송에 맞지 않는 한국 주식시장은 안 좋아, S&P, 나스닥이 짱이야 라고 하는 미국 주식시장 10년 동안 10%씩 밖에 안 올랐고요. 주식의 신과 같던 아마존 10년 동안 연복리 30% 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2배에서 3배를 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부자분들은 반대로 얘기하죠. 제가 저희 회사가 과거 10년간 22% 정도의 수익률을 냈거든요. 그 22%를 냈고 목표는 26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낮다고 얘기했지만 부자분들은 너무 높다고 얘기하세요. 너네 거짓말 치지 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내 돈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 보여. 나는 한 5에서 10% 사이만 내주면 그 다음은 네가 수수료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좋은데 20% 30%를 내려고 무리하다가 손실 내는 걸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 벌지 목표를 설정했을 때 조금의 시간 지평만 길게 본다면 사실은 부자의 마인드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다른 친구가 집을 샀는데 그게 10억에서 15억 돼서 5억 벌었어. 나는 그동안 10억짜리 전세 살아가지고 하나도 못 벌었어. 나 똑같이 마통 5천 있었는데 얘는 비트코인 사가지고 2억이 됐대. 나는 뭐야? 이런 식으로 벼락거지가 됐다는 마인드로 조급해져서 1, 2년 내에 따라가야지 라고 한다면 아마 평생 못 따라가게 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목표를 차근차근 세운다면 그게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이고 안타깝게도 부자분들도 1, 2년 만에 되신 분들은 없어요. 저희 고객 중에 제일 큰 부자들은 주로 그냥 부모님이 부자인 겁니다. 내가 당장 부자 되는 방법은 어차피 없고 내 자식이라도 부자가 되게 한다면 꾸준히 부자가 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이제 기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이 세상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최근에 내가 무슨 물건을 샀는데 아니면 주변에서 요새는 이 물건을 사더라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호기심을 숫자로 바꿀 수 있는 회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회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혼자서 공부해도 투자를 하는데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충분히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난 숫자는 보기도 싫어. 지긋지긋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투기를 할 수는 있지만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쓰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내심. 내가 어떤 기업을 분석했는데 이게 사도 되는 적정한 가격까지 기다리는 매수 전에 인내. 매수하고 나서 목표한 기업 가치까지 수렴할 때까지의 매수 후의 인내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전이 보통 2달에서 길면 2, 3년까지도 걸리고요. 매수 후에는 짧게는 한 3개월, 6개월에서 길게는 5년, 10년까지도 걸려요. 그럼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한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한 2, 3년은 소요되거든요. 근데 그 2, 3년 동안 같은 것만 계속 반복했을 때 너무너무 즐겁고 희열이 생기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고 난 도저히 내가 하나를 2, 3년은 못해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인내심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가 매니저들을 이제 고용해보고 육성해보고 하니까 잘하는 사람은요, 그 기질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승부욕이 있어야 돼요. 나는 무조건 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누구보다도 큰 부자가 빨리 되겠다. 또는 내가 이 주식, 이 기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 이거에 대해서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허장성세인데 그게 승부욕이 뭔가 집중해서 발견해내고 그것이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식이 직접 투자건 간접 투자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도 꼭 주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본인의 몸에 맞는 걸 해야 됩니다. 한 예로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에 너무너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도와준 것도 없는 것 같은 국가가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뭔가 분석해서 칼같이 탁탁 떨어져서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인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매도자를 만나야 되죠. 중개인도 있죠. 거기랑 뭐 협상도 해야 되죠. 그런 이제 마찰 비용이, 심리적인 마찰 비용이 저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주식을 해야 되는 사람도 꼭 직접 투자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펀드 같은 경우에 저비용의 인덱스 펀드들은 0. 몇 % 수수료밖에 안 내요.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예를 들어서 0.5라고 가정해보면 0.5% 이상의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면 그러면 인덱스 펀드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프로 매니저들도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 지수를 초과하는 사람은 절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가 내가 코스피 코스닥보다는 잘할 수 있어? 0.5% 이상?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죠.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노린다 하더라도 액티브 펀드도 많으면 뭐 3, 4%, 적으면 1%의 보수밖에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또는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펀드 매니저보다 5%포인트 이상 1년에 잘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만 직접 투자를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기질상 너무너무 즐거워서 하는 사람 빼고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간접 투자의 이 방법들이 있으니까 주식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디어에 편하게 볼 수 있는 매니저 중에서 정말 주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말고 정말 내가 고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기 수익률이 좋은 회사. 3년 이상의 본인의 기대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그 본인의 기대 수익률이 뭐 15%내, 20%내 하는 거를 넘거나 또는 시장 지수보다 계속해서 잘하는 회사를 먼저 추리고 그 추린 것 내에서는 그 수익률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군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펀드 매니저 이름과 경력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뭐 좋은 학교, 좋은 회사 나온 사람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장기간의 수익률을 만든 사람이 여전히 운용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그 사람이 운용하고 있다면 두 번째가 통과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이 지금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고 뭐 상 타고 수익률 맨날 1등이래 라고 하는 사람은 걸르면 돼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리듬 같아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장세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또는 이렇게 선형으로 쭉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초과 수익을 내고 싶다면 그 장기 수익을 만들어낸 능력과 투자 철학을 믿고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좀 뒤졌네. 하지만 과거 3년, 5년, 10년 동안 너무너무 잘했으니까 이 펀드는 믿고 지금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런 회사에 투자해 보시면 조금 더 성과를 내실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펀드를 고르냐보다 어떤 펀드 매니저고 일반 투자자분들보다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입해도 되는데 내 마음이 주식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직접 투자하든 펀드에 투자하건 내 소중한 돈을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매한가지인데 내가 만약에 손실 감내 능력이 10%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고 또 기대 수익률이 50%다 연간 그래도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고 또는 이 주식이나 경제 사이클이 한번 돌려가면 2, 3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 꼭 필요한 돈이다. 내가 내년에 뭐 유학을 가야 돼. 내년에 집을 사기로 했어. 하는 돈은 직접 투자건 간접 투자건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재무 설계상 주식에 투자해야 될 돈인지 내가 해도 되는 사람인지 결정한 다음에 간접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런 먼저 준비돼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주식을 추천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주식 추천을 듣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어떤 A라는 주식을 막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서 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A라는 주식 괜찮은데 한번 봐봐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그 A라는 주식을 안 봅니다. 왜냐하면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고 아까 그 승부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내가 이 기업을 혼자서 오롯이 발굴하고 분석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아요.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럼 네가 추천 안 받고 나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추천을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추천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B라는 주식을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데 B라는 주식이 올랐을 수도 있고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기업 가치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당연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들한테 다 B 기업 이제 목표가 왔으니까 파세요. B 기업 생각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으니까 파세요. 좋으니까 더 사세요 라고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주식을 가지고도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어떤 뷰를 가지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서 얻는 것은 욕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천을 안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또 작은 투자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여러분들도 들어서 익혀보시면 좋을 텐데 내가 어떤 주식을 사거나 팔려고 뭔가 마지막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과정에 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 작은 방이 있어요. 그 방에 불 꺼놓고 들어가거든요. 그 사고 팔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눈 감고 생각을 쫙 해봅니다. 소설 분석하다 보면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마치 위로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주식을 사는 게 정말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맞는가? 아니면 뭔가 주가가 오를 것만 같은 조급함 때문은 아닌가?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기업 가치와 주가가 이제 괴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파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악재가 나올 것만 같은 근거 없는 생각 때문에 또는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제 실현하고 싶은 욕심에 파는 것은 아닌가? 또는 이게 주가가 떨어지기만 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기업 가치랑 관계없이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은 아닌가를 고민을 하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고 싶을 때 안 사고 팔고 싶을 때 안 팔면 주식은 백전백승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기질상 여러분들이 잘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나와 있어요. 태어날 때 결정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 책에 읽어보면 아주 쉬운 내용부터 조금은 고민해야 될 내용까지 담겨 있지만 그게 파트별로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읽을 수 있는 부분만 읽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 넘겨보세요. 그러고 나서 한 권을 완독하게 되면 물론 스킵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때쯤에 내가 김현준이 얘기한 게 합리적인 것 같아. 나 주식 한번 해볼래. 궁금한데? 다른 책은 뭐가 있지? 라고 김현준을 더 만나고 싶고 궁금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덮는 순간 안 되겠다. 나 이거 진짜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하나의 큰 교훈이라고 보고 그렇게 혹시 될지언정 주식이라는 재테크 수단은 여러분들이 부자로 가는 길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간접 투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도 환영합니다.